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제도권이 자살을 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탄핵 정부 벌어졌을 때 혹시 구호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죠.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년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런 언론들이 사회의 중심을 잡아줬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실수는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인격살인을 했거든요. 언론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인격살인을 하니까 사냥개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물어뜯은 뒤에 당시 집권당 검찰되더라고요. 김무성, 유승민, 거기에 나경원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나경원은 그렇게 뭐 과격한 발언은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제도권이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빈집이 된 거를 문재인과 586이 차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문재인 586 민주당 한결의 오마의 경향식품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중동의 작품이고 이게 포탈 네이버의 작품이고 이게 당시 집권당 범털 김무성 유승민의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차라리 어떤 면에서 잘 된 거예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시스템은 알아서 돌아가겠거니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보니까 시스템이 근본부터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을 동정 물리면서 현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그래서 조중동포라는 대명사를 써서 우리가 자살해버린 우리나라 상류층 제도권을 꾸짖고 시작을 하죠. 제가 조중동포 하면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다시 2년 전에 그걸 한번 목이 터지게 해줍시다.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하루 종일 저희를 세뇌했죠. 박근혜가 입에 참을 수 없는 인간 말종이라고 매 순간 그러죠. 정치판에서 권력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판에서 그리고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박근혜 같은 인물은 곱게 퇴임을 시켜놓으면 한 1000만 표, 800만 표를 이끌고 다니는 1인 정당이니까 집권당 범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김무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유승민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보스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평생 정치를 해온 사람을 생각하면 박근혜라 그러면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겠다. 저 여자만은 나의 정치적 숙적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까지 이해를 한다고요. 문제는 뭐냐? 그 방식이 인격살인 아닙니까? 그 인격살인을 저지르기에 조선 동아 중앙 포탈 아닙니까? 그 인격살인을 저지르자마자 마치 사냥꾼같이 튀어나가서 야비하게 물어뜯은 게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당시 집권당의 범철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은 그때 그들의 정치적 동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물어뜯고 나니까 한세의 흐름이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도 깨게 검사도 깨게 판사도 깨게 인민재판에 맷돌해놓고 사람을 갈아버릴 거예요. 이게 폭도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대한민국은 해체되어 있고 그 자리에 흉악한 폭도공화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폭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폭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유시민이죠? 네. 우리 분홍한 개인이죠? 네. 우리가 문재인 586 당에 의해서 반펠럽입니까? 아니죠? 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원한은 조중동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때까지 원한 조중동이었어요.
우남 이승만이 치욕을 뒤집어 쓰고 물러놓은 다음에 지금 나라를 망쳐먹은, 심지어는 쟤들 용어로 하면은 내전을 불러일으켜서 수백 발을 죽게 만든 원흉으로 짓밟혀버렸고, 또한 한강의 이적을 만든 박정희도 다카키 마사오 친일파로 짓밟혀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자기 조직을 결국 보존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있을 때도 조직이 없었어요. 친박이라는 건 지들 좋아서 같이 사진 찍으면 당선하는 데 유리하니까 스스로 친박이라 그랬지. 친박이라는 건 정치 아이덴티티, 정치적 노선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도권에 어떤 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영속성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조물락 수십 년 동안 해오쳐 있었던 그 자들이 누굽니까? 조선 동아 중화입니다. 맞죠? 결국은 탄핵 난동이라는 것은 조선 동아 중화기 인격살인을 저지르고 그 인격살인의 탕류를 타고 미친 듯이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 당시 집권당의 범퍼들이 미친 듯이 사냥개처럼 물어뜯었던 광단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들이 요즘 무슨 짓 하냐? 제가 이거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저랑 과거에 엮였던 사람들을 내세웠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면 김모씨, 주모씨, 제하에 그 전에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른바 자유와 공화라는 짝퉁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건지 시민 껍데기를 하나 씌워놓고 국회에서 플랫폼 발표를 해요. 자기들이 어떤 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과거 MB정부의 정무수석을 했던 중앙일보 출신의 박형준, 그 다음에 유승민, 심지어 원희룡이까지 나와서 정부 와서 인사들하고 가고 혹은 마이크 잡았어요. 인사하고 간 사람 많아요. 그건 인사 다 할 수 있어요. 정치판이라고 원수한테도 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 잡고 떠든 사람,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 마이크 잡고 떠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디에도 지금 우리 사회가 부닥쳐 있는 위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중도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와 같은 택견없는 얘기를 썼어요. 세상에 보수면 보수지. 보수에 무슨 중도가 따로 있으며 따뜻하고 참게 따로 있으며 개혁과 수구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미국 영화에도 없어요. 우파 그러면 중도 우파가 있어요. 보수예요? 센트리스트 컨서버티브? 중도 보수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짝퉁 정치 개념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들이 지금 여의도에 무려 수백 명이 우글우글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명으로 줄이자. 그런데 이들이 그날 회의 때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서 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래요. 완전히 문재인 이중대 같은 소리예요. 지금 평양 붕괴가 코앞에 와 있는데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요? 김정은이한테 쥐약 맞은 소리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이 지금 지난 거의 1년 동안 치밀하게 진행돼서 중국이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이때 무력화라는 건 뭐냐?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도 감히 중국이 개입할 의지를 못 가지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는 버들버들 떨면서 수면제를 2움큼 3움큼을 집어먹어도 잠이 안 오는 상태까지 북한은 막바지에 몰려서 이제 미국이 요리한 차례만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보수라고 일어나는 자들이 국회에서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를 노래요. 김일성 영생교 영구 졸속체제를 노래요. 이게 보수입니까? 짝퉁사기꾼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저는 여기
나경원 선거구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심판연대에서. 왜냐? 황교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안 대단한 사람인지는 아직 덜 밝혀졌어요. 그걸 유권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판단하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별로 인상적인 활동을 못했어요. 어쨌건 황교안은 원외예요. 배지를 안 차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시지만 여의도 국회 게임에서 여의도 정치판에서 배지를 찾냐 안 찾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황교안은 원외니까 실제로 지금 한국당 우리나라의 야당 1번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냐?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이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1번지를 이끌어가야 될 처지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한숨 삐끗하면 완전히 스텝이 꼬이는, 우리나라 정치가 스텝이 꼬이고 우리 생활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겁니다. 나경원, 너 똑바로 처신해. 같이 하시죠. 나경원! 너 똑바로 처신해! 우리는 총알이 아니라 투표로 죽이고 살립니다.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어로 말해서 kill by bullets, kill by ballots, not bullets입니다. 우리가 죽이면 투표로 죽이지 총알로 안 죽입니다. 자, 나경원, 우리가 너 죽이면 투표로 죽이지 총알로 안 죽인다. 같이 하시죠. 나경원, 우리가 너 죽이면 투표로 죽이지 총알로 안 죽인다. 그 점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신체 위협을 저는 느끼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어떤 짐승인지 압니다. 제가 짐승이라고 해서 인격모독 아닙니다. 저도 짐승입니다. 제풀픽의 개대가리 아니에요. 물독대가리. 저 스스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떤 짐승인지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압니다. 표를 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그 표를 계산할 때 굉장히 머리가 그런 면에서 안 좋아요. 다른 면에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국당 야당 국회의원들은 표를 계산할 때 72시간이 시간대입니다. 72시간 안에 표가 되냐 안 되냐만 계산하지 73시간째부터는 계산법이 안 돌아가요.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우리가 오늘 꼭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라도 한국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별해서 똥오줌을 구별해서 싸면 살려줍니다. 저는 똥오줌 구별해서만 싸면 살려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우선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연달아서 두 가지 하고 있고 한 가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헌법농단 집어쳐라! 지금 이 국회는 헌법을 고치고 자시고 말고 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 국회는 헌법을 고치고 말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아니, 인격살인을 해서 조중동의 인격살인에 편승해서 그 다음에 폭도 정치를 리드한 게 지금의 국회입니다. 그런 국회가 거기다가 다수당을 자기들이 문재인 580 집단에게 다수당 지위를 헌납해놓은 그런 자들이 어떻게 헌법을 고치겠다고 떠듭니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는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분 계실 거예요. 완스텝 흡수통일을. 그러나 만약에 사태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미국이 서양을 접수했어요. 그 다음 유엔을 끌어들였어요. 유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쳤어요. 한 5년. 그 다음에 자유조선을 건국했어요. 세계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삶의 원리로 삼는 자유조선이 건국돼서 2,500만 북한 주민이 자유와 시장의 원리를 따라서 존엄한
개인으로 부활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우리 헌법 3조 나만할 수 있어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의 그 고속도 서로 한다라는 그 조항이 나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 지금 코앞에 평양 붕괴, 김일성 영세기의 붕괴, 북한의 해방이 닥쳐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순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새벽에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일어나는 순간 헌법에 뭔가를 고쳐야 됩니다. 그거부터 준비해야지. 지들 지금 천년만년 썩어 빠진 국회의원 밥그릇을 특권으로 차겠다고 이원집 정부제 한다 그러고 의원내각제 한다 그러고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어요. 나경원 저번에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람들 조중동이 띄워졌죠. 그거 문재인을 뭐라 그랬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나경원이 불렀다. 그거 띄워주니까 나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나경원 칭찬했는데 그 연설의 안고는 뭐였냐? 이원준 정부제 헌법 고치겠다는 게 안고였어요. 나경원 똑바로 들어. 헌법 중단하려고 들면 당신 죽인다. 투표로 죽인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헌법농단 집어쳐라. 그게 나경원 혹은 한국당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 선거법 장난을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안 막고 있어요. 지금 물밑에서 선거구 못 털고 해서 어떻게 줄이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비중 확 늘려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정의당이니 뭐 이런 조그만 정당들 잔뜩 많이 살아나요. 우리는 구도를 뭘 원하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국식으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 더 강화돼야 되고요. 양당제로 해서 가이드라인 승부내는 구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비례대표 기회로 확 높여버리면 이상한 색깔의 군소정당들이 튀어나와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돼요. 지금 소선거구제 그대로 가야 돼요. 맞죠? 이미 비례대표가 50석이나 돼요. 따라서 지금 당장 선거법 장난을 중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장난을 막으려고 나경원이가 짐을 싸서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나경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따라하시죠. 선거법 농단! 막아내라! 선거법 농단! 막아내라! 이걸 안 하고 선거법 농단에 같이 춤추고 공범행위를 하면 나경원! 투표로! 죽이자! 세 번째, 한국당의 지도자라면 나경원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철없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꾸 핵무장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세뇌 탈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핵무장은 첫째, 지금 미국의 핵 전략이 전술 핵을 직접 외국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박교훈 씨가 그 추세가 지금 한 10여 년이 넘습니다. 둘째, 제가 세뇌 탈출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전술핵의 정밀도와 그 다음에 지중 폭발 능력이 결합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그 목표 지점에 불과 10m 반경 안에 튀어들어가면서 터지면 지중 충격파, 그라운드 샥 이펙트, 일종의 지진 현상을 일으켜서 그 파괴력이 폭발력의 20배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과 500톤짜리 전술에 조그만 걸 터뜨리면 히로시마 16,000톤보다 더 큰 파괴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전술핵에 있어서의 전략핵과 전술핵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5만 톤 미만이라 그러면 전술핵이라고 했는데 지금 5만 톤짜리를 그런 방식으로 터뜨려버리면 100만 톤급의 파괴력이 나와요. 그런 군사기술의 두 가지 변화가 있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저 정의당 이기는 거 보세요. 거기서 선거
통진당 이런 세력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세요. 문재인과 586 집단이 권력을 갖고 있고 저 사람들 앞으로도 권력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핵을 가져요? 문재인 호주머니에 핵이